안녕하세요. 미래를 관점으로 리뷰를 하는 미래 리뷰입니다. 오늘 다뤄볼 게임은 임모탈 피닉스 라이징입니다. 폭풍우에 휘말려 조난당한 피닉스가 해변에서 눈을 떴을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은 돌로 변해 있었습니다. 과거 올림푸스 신들과 싸워 패했던 티폰이 풀려났고 이번에는 제우스를 비롯한 신들이 모두 티폰에게 패한 것입니다. 티폰은 올림푸스 신들이 창조한 세상을 멸하고 자신의 뜻대로 다시 창조하려고 하며 피닉스는 이를 막기 위해 신탁을 받고 티폰과 맞서게 됩니다. 이 게임은 젤다의 전설 브레스 오브 더 와일드의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받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유비의 숨결을 줄여서 유숨이라는 별명이 생겼습니다. 지나치게 단순화된 디자인을 두고 모바일 게임 같아서 별로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고 젤다의 전설 브레스 오브 더 와일드와 지나치게 유사한 점이 많아서 표절이라고 이야기하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비소프트 퀘벡의 전작인 어쌔신 크리드 오디세이의 리소스를 상당 부분 재활용한 유저 인터페이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충 보면 어쌔신 크리드 오디세이의 라이트 버전 같은 느낌입니다. 예상대로 젤다의 전설 브레스 오브 와일드에 더 영향을 받은 부분이 많이 눈에 띈다는 평가입니다. 물론 브레스 오브 더 와일드도 유비식 오픈월드에 영향을 받은 시스템이 있지만 게임 내 요소들을 지루한 느낌이 들지 않도록 공들여 배치한 반면 임모탈 피닉스 라이징은 컨텐츠가 잡다하게 많고 반복적인 구성이라 쉽게 질린다는 기존의 유비식 오픈월드의 문제점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퀄리티나 완성도는 준수한 편이지만 브레스 오브 더 와일드와 차별화된 장점을 찾기 힘들고 오히려 퍼즐 같은 게임의 구성에 있어선 동일한 패턴의 반복이라 지루하단 평가가 많습니다. 상술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저 취향에 따라 호불호는 갈리지만 베이스가 된 브레스 오브 더 와일드와 어쌔신 크리드 오디세이의 우수한 작품성 덕분에 기본적인 완성도는 갖춘 게임이라는 평가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영리하게 인용한 스토리 구성은 호평을 샀습니다. 대다수 게임들이 각종 신화에서 이름만 빌어올 뿐 실제 게임에선 원본과 딱히 연관성을 찾기 힘들지만 임모탈 피닉스 라이징은 그리스 로마 신화를 간략하게나마 알고 있는 유저라면 친숙한 에피소드들을 곳곳에 삽입하여 흥미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도입부부터 티폰이 재차 난리를 일으켜 올림포스 신들이 패하여 힘을 잃고 제우스가 마지막 해망으로 미래 예지 능력을 가진 프로메테우스를 찾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 밖에 주인공이 직접 만난 신이나 여행 도중 들른 신들을 기리는 장소에서 다양한 신화 속 에피소드를 인용해 신들의 고민과 고통, 극복을 보여주며 정말로 그리스 로마 신화의 연장선이라는 느낌을 줍니다. 유비소프트 게임들이 무겁고 진지한 스토리를 주로 다루는 데 반해서 이 작품은 과격하고 때로는 막 나가는 그리스 신화를 아동용으로 검열하는 대신 왕국법과 해악으로 재치있게 풀어냅니다. 때문에 시종일관 분위기가 밝고 유쾌합니다. 또한 오리지널 스토리이긴 하지만 엄연히 그리스 로마 신화의 후속편을 자처하기 때문에 스토리와 캐릭터가 일관되게 짜임새가 있습니다. 또한 이야기 전개를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어 플레이어로 하여금 긴장감을 줍니다. 처음 공개되었을 때는 야생의 숨결 짝퉁이라는 평을 받았지만 실제 플레이해본 유저들의 평가는 야숨은 아니고 그렇다고 어쌔신 크리드와도 다른 독자적인 개성을 지녔다는 평가입니다. 활력 시스템을 채용한 파쿠르와 날개를 사용한 비행 덕분에 진행 속도가 빠르고 격렬해서 탐험이 아니라 3D 플랫폼 게임을 하는 듯한 느낌마저 받습니다. 캐주얼하게 짜인 액션 역시 장점입니다. 주인공이 쓰는 기술이 복잡하지 않고 패드 버튼 배치도 적절해서 각종 스킬과 콤보를 발동시키며 시원시원하게 두들겨 패는 맛이 일품입니다. 기본적인 전투 시스템은 어쌔신 크리드 오디세이와 유사하지만 스태미너가 활기로 바뀌면서 콤보를 쌓기가 수월해졌습니다. 가능한 콤보를 끊이지 않고 최대한 이어가는 전략이 기본이라 데빌 메이 크라이 시리즈나 무쌍 시리즈와 같은 느낌마저 듭니다. RPG 형식을 상당 부분 채용하고 있지만 어쌔신 크리드 오디세이 라이트 버전이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심플하게 짜여 있습니다. 브레스 오브 더 와일드와 달리 초반부터 전투를 벌여도 문제없고 무기와 방어구는 스탯은 똑같고 옵션과 모양만 다르기 때문에 큰 고민 없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기는 칼, 도끼, 활이 있으며
방어구는 투구와 갑옷뿐이라 좋은 장비를 모으고 조합을 궁리하느라 시간을 허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임모탈 피닉스 라이징 게임은 그리스 로마 신화를 배경으로 진행되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한 힘을 부여받은 피닉스를 중심으로 스토리가 진행되며 그 이야기를 제우스와 프로메테우스의 나레이션으로 채워주는 형식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프로메테우스는 거인족이면서 미래를 내다볼 줄 알았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미리 알다,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리스 신화의 최고의 신 제우스는 프로메테우스에게 인간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물과 흙을 가지고 신의 형상을 본떠 인간을 만들었는데 아쉽게도 여러 가지 결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제우스는 더 훌륭한 창조물을 만들려고 했지만 프로메테우스는 이에 반대하고 인간에게 불을 훔쳐다 줍니다. 인간에게 불을 준 결과 인간은 농사를 짓고 불을 사용하여 요리를 하는 등 도구를 이용하여 점점 문명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인간이 화식을 하면서부터 뇌의 크기가 커져서 만물의 영장이 되었다는 학설도 있습니다. 제우스는 이에 분노하여 독수리가 프로메테우스의 간을 쪼아 먹게 하는 형벌을 내립니다. 간이 회복되면 다시 쪼아 먹게 하기를 반복했습니다. 인간을 위해 제우스에 도전하며 스스로 고통의 길을 간 프로메테우스. 그런 이유로 프로메테우스의 불이라고 하면 어떤 금기에도 굴하지 않고 불가능에 도전하는 인간 정신을 표현합니다. 미래를 내다볼 줄 알았던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의 구원자이자 문명의 씨를 뿌린 존재입니다. 제우스는 인간을 멸망시키기 위해 대홍수를 일으키기로 결심했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미래를 예측하고 그의 아들에게 대홍수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가르쳐주며 커다란 배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며칠 후 대홍수가 일어나자 프로메테우스의 아들은 배를 타고 9일 동안 항해를 했습니다. 홍수가 그치자 배에서 내려 제우스에게 재물을 바쳤습니다. 제우스는 이를 고맙게 여겨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는데 프로메테우스 아들이 그때 말한 소원이 바로 인간을 다시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시 세상에 살 수 있었고 이들이 새 인류가 되었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도 왜 자신을 희생하면서 인간을 위해 살았을까요? 이처럼 미래의 인간은 미래 세대를 위하여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로 현재 세대인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이상으로 임모탈 피닉스 라이징 게임을 리뷰한 미래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